남북 평화를 넘어 통일의 시대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에게 들어봅니다. 남북관계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예.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평화의 상징인데 현재 이런 남북 정상적 관계 쭉 평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남북경협 고도화가 예상되어집니다. 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14년간 해봤던 경협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경협이 되면, 평화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묻습니다. 네. 신경제 구상도 있고 해서 14년의 경험을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예. 전달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 입주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한계업종의 영세한 임가공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좀 중소기업에도 못 미치는 진짜 영세한 업체들 네.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버티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활로 모색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업 125개 있다고 보면 예. 한 30개 정도는 동남아의 베트남 같은 곳에 대체공단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네. 10여 개의 기업은 어차피 국내에서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으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 뭐 노동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국내에서는 네. 더 이상 20년, 30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업종 경영이 사라졌던 예.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하간에 국내에 있던 하지 않고 있던 쉬고 있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나갔던 여러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을 똑같이 한마디를 합니다. 빨리 열어달라. 네. 다른 해답이 없다. 이거 빨리 안 열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히 사라지게 된다. 하루하루가 급하다. 제게 골든타임은 이미 사라졌다 그럽니다. 아, 네. 제게 실버타임이라도 좀 지켜달라. 북측의 핵 미사일 고도화 과정 속에서 개성난 자금이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진 그 노동 임금이 네.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어진다라는 추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추정. 네. 추정에 근거해서 60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을 추정으로 그냥 닫아버렸던 거예요. 평화적 가치가 엄청난 곳이죠. 6만의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사는 곳입니다. 같이 생활하죠. 경제적 공단이기 때문에 경제만 따져봤을 때 왜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급되는 것이 핵미사일 자금을 전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갔던 임금이 얼마냐면요.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한 달의 노동의 대가로 실질 평균 임금을 우리 한화로 6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았어요. 네. 하루에 일당 6만 3천 원이 아니고 한 달 6만 3천 원을 줬는데 그들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공단을 우리가 진짜 너무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가 됐느냐. 2014년, 15년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127불에서 135불. 그러면 한화로 치면 약 10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5만 원을 주면 거기 30% 사회문화 시책기금을 제외하면 11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4인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진짜 11만 원 중에 얼마나 빼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이건 실제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2009년도에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진짜 폭등했습니다. 네. 태국 시장, 시카고 선물 시장 2배, 3배씩 뛰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북측의 협상의 파트너한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김 부장 선생,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너무 폭등했다. 현재 이 임금 수준으로는 사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 5만 5천 명 개성공단 노동자들조차도 가족은 사치하고라도 5만 5천 명조차도 못 먹인다. 차라리 우리가 임금을 안 받을 테니까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쌀로 대체할 수 없겠느냐 이게 있었어요. 네. 쌀을 대체할 수 없겠느냐. 진짜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근데 전 진짜 가슴 아팠었어요. 야, 얼마나 절박하면은 아예 돈 안 받을 테니까 쌀로 좀 요 시기만 좀 달라 그랬었어요. 그 상황을 너무 버젓이 알고 있는데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지는 개성난 임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어진다는 추정을 가지고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3일도 시간 안 주고 군사작전하듯이 닫았습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국내 산업 구조에서는 한계 업종에 네. 원청업체도 아닌 아주 하청업체들, 예. 임강업체들이 영세업체 들어갔다 그랬죠. 네.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면 2, 3년이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북측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대비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네. 고품질을 구현해요. 직장을 함부로 옮기지 않아요.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세한 업종에 한계 기업들이 들어가지 말고 마케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 개성난 이외의 또 다른 남북 경협의 특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만난다. 남북 경협의 범위와 폭들을 넓힌다. 네.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번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측은 엄청난 실질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법 제도적으로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는데 법을 바꾸고 제도를 확충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농업에서, 공업에서, 산업에서 독립채산제, 보존담당제, 인센티브제 여러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경제특구법, 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국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로 치면 장관급을 3명이나 임명했습니다. 네. 그만한 국가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청난 경제개혁 조치들을 법 제도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는 여명거리, 미래과학자들이 파격을 그랬지만 사실은 북측의 저 10년간의 변화들을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죠. 북측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된 북측의 변화들을 우리들의 인식이 못 따라갔던 것이죠. 왜? 이번에 처음 확인한 거예요. 볼 수가 그죠?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변화의 파고는 앞으로 계속 고도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일부 제재만 완화되더라도 남북 경협이 본물처럼 쭉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속도는 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향후에 남북 경협 고도화가 온다. 그 시대를 먼저 좀 우리가 잘 준비하자. 그 핵심은 북의 저 실체적 변화의 바탕이 뭔지 배경이 뭔지 네. 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29년 됐습니다.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에서 비준 공포했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통일 방안은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3단계 완전 통일의 단계로서 통일을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합니다. 통일은 평화가 통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국가에 엄존하는 통일 방안이 있는데 국민들은 거의 아무도 몰라요. 통일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그냥 완전 통일, 흡수 통일, 수식을 허물어지는 그런 통일을 생각해요. 그런 통일은 없거든요.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평화의 이론들을 확산시키는 기본적인 통일 교육만 돼도 나름의 그림들을 그리고 그 힘으로써 그 여론으로서 미국도 만나고 북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교육에 진짜 가장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